아니 적게 제재하고 몽땅 연필 같은 동현이는 누구니?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제 남자친구예요. 너 혹시 어디 아픈 거니? 뭐 속도 위반이라도 한 거야? 거기다가 우리보다 못 사는 후진국 한국인이라고?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현대사회에서 엄마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납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는데요.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아파트로 이사간 딸 때문에 근심을 안고 한국을 방문했다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영국에서의 아파트는 모든 이가 기피하는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라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에든버러에 살고 있는 사브리나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슴이 철렁했던 일은 없었어요. 영국인 특유의 성격도 한몫할 것 같은데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 웬만한 일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편입니다. 선택을 한 일의 결과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담담히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는 것 그동안 살아온 노하우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단 하루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한다는 폭탄 선언을 할 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아니니 결혼은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으로 갈 거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딸의 결혼과 한국인 사위,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는 과정까지 이해하지 못한 채 쳐다봐야 했습니다. 처음 딸이 결혼한다는 말을 전했을 땐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걸로 호감을 표현했어요. 결혼하기엔 좀 이른 나이지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딸에게 듣는 예비사위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좀 났지만 딸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는 일이나 사고방식 등을 묻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꿈에도 예비사위가 영국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침 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비사위를 초청해 인사도 나눌 겸 얼굴을 보기로 했죠. 한창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맥주가 부족한 걸 알았어요. 늘 넉넉하게 쟁여두는 편이라 맥주 빼고 다른 것들을 사왔죠. 영국 사람들은 맥주에 진심이라 맥주 없는 식사를 하기 어려워요. 특히 딸의 결혼할 남자를 보는 자리처럼 어색함이 감돈다면 맥주는 필수인 셈이죠. 저는 식사 준비를 해야 해서 딸이 운전하고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라 맥주를 사서 집에 오면 너무 늦을 것 같았거든요. 딸이 마트로 떠나고 한창 음식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죠. 급하게 나갔는데 웬 동양인이 서 있었어요. 사람도 아닌 것 같았고 우편 배달원도 아니었죠.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어 멀뚱히 쳐다봤어요. 그러자 그 동양인은 모니카 집이 아니냐고 물었죠. 맞아요. 모니카는 제 딸 이름이에요. 저는 당황해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물었는데 모니카 남자친구라는 답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음처럼 얼었답니다. 세상에 동양인이라니 영국인이 아니란 말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들어오라는 말도 못한 채 머뭇거리는데 다행히 남편이 먼저 도착했고 상황을 정리해줘 집 안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딸이 한국에 가 산다고 한 말이 떠올랐어요. 왜 갑자기 한국인지 당황했지만 흘려들었죠. 설마 한국으로 가려던 말이 진심일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모니카가 한국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 일본에게 침략을 받은 나라였어요.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과거에 다른 나라에게 큰 잘못을 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한국이 힘없는 나라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많고 많은 나라의 침략을 받을 정도로 약하고 못 사는 나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런 나라의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하다니 하지만 딸 모니카는 강경했어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죠.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인이 되었으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모니카가 직접 느끼고 후회한다면 그땐 이혼해도 좋다고 말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불나방처럼 위험하게 불로 뛰어드는데 아무리 말려도 듣진 않았거든요. 겪어봐야 알 거라고 생각했기에 결혼하고 한국으로 떠나는 순간까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딸아이가 행복하길 바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안전하고 넉넉한 삶과는 많이 다르겠지만 모니카가 견딜 수 있는 행복의 크기 안에서 잘 살길 원했죠. 그렇게 한국으로 결혼해 떠난 모니카의 소식은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걸 원치 않아 1년에 한두 번 모니카가 사위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형식이었죠. 그래서 모니카가 사는 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으로 오는 비행기 값을 감당할 정도면 적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다고 여겨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으로 떠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모니카가 이사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종종 영국에서 모니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보내주었는데 이사로 주소가 바뀌니 당분간 보내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모니카에게 어느 집으로 옮겨가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모니카는 평수는 비슷한데 기존에 살던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라고 답했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곤 정말 아파트가 맞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니까요. 시설조차 오래되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시설이 좋지 못한 게 아파트인데 한국에 살고 있는 딸 모니카가 아파트로 이사한다니 저는 하늘을 원망했어요. 영국에서 누리던 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국으로 갔던 처음보다는 더 못 살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던 딸이 힘든 생활을 할 게 뻔히 눈에 보였어요. 낡은 집에는 벌레들이 들끓고 마음대로 샤워조차 할 수 없겠죠. 그런 아파트에서 살 모니카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너무 곱게 길러서 그런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모니카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더 강하게 반대할 걸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한스러웠죠.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이가 망한 것 같았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영국보다 더 작은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그보다 더 형편없는 아파트로 이사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는 모니카에게 전화해 이사가는 대로 주소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모니카가 한국에 간 지 2년 만에 저는 모니카를 다시 영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혼시키고 사위에게 모니카를 맡길 수 없다는 말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먼 타국으로 데려갔으면 고생은 시키지 말아야 하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은 모니카에게 외국이었어요. 가난한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모니카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한국으로 가 모니카를 다시 영국으로 데려오는 거였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행복하길 바랐는데 그 끝이 너무 뻔했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을 견딘 게 용하다고 생각했죠. 그나마 그 시간이 있으니 모니카도 더 이상 우기지 않고 따라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니카가 알려주는 주소로 찾아갔어요. 마중 나오겠다는 모니카와 사위에게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내 발로 찾아가면서 그 동네가 얼마나 못 사는지, 모니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꼼꼼히 살피며 갈 생각이었거든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인천공항은 화려하고 컸어요. 일본에게 침략받아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큰 착각이었죠. 의외라는 생각을 하며 공항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모니카가 알려준 주소를 보여주며 그곳으로 가자고 말했죠. 택시는 서울을 가로질러 한강을 넘어갔어요. 눈에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상당히 발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영국에서도 볼 수 없던 높은 건물들이 서울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미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택시를 타고 모니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를 쳐다보기 위해 한참 고개를 위로 들어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죠. 영국엔 높은 아파트가 없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가 훨씬 더 많고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옛날 방식으로 느리고 위험하죠. 하지만 모니카가 사는 아파트는 고층 빌딩 같았어요. 한참이나 쳐다봐도 그 끝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아파트는 한 개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죠. 마치 하나의 섬으로 구성된 것 같았어요. 단지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높은 아파트들이 서로 자태를 뽐내는 것 같이 체계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저는 모니카가 사는 아파트가 그중 어디인지 찾기 어려웠어요. 다 비슷해 보였고 너무 높아서 입구가 어딘지 찾을 엄두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는 빌딩이라도 낮은 건물들만 보았기에 모니카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먼 미래의 모습 같았어요. 그때 파란 옷을 입은 경비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움이 필요한지 저에게 물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내밀면서 제 뜻을 전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주소대로 왔는데 도무지 더 이상 찾아가기는 힘들다고요. 그때 다행히도 경비원의 도움으로 모니카에게 연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카는 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저를 데리러 와 주었죠. 세상에 지금까지 살면서 모니카가 그렇게 반가운 건 처음이었어요. 낯선 미래에 혼자 동떨어진 느낌이었는데 딸을 보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거든요. 저는 모니카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모니카는 19층을 눌렀죠. 그렇게 높은 곳에 살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전 영국처럼 오래되고 좁으면 낮은 층고를 갖고 있는 아파트를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파트 단지를 보았을 때 그 정도는 아닐 거라 예상했지만 눈으로 보는 아파트 내부는 호텔 같았어요. 거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 마음에 드는 가구를 찾지 못했다며 소파만 덜렁 놓여 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모습에서 고급스러운 호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높은 건물에서 밖을 쳐다본 건 처음이었어요. 거실 창으로 가까이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까? 두근두근 심장이 쿵쾅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원하게 탁 트인 풍경은 마치 높은 산에 올라온 것처럼 멋스러웠어요. 해가 지면서 아파트 단지 내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낮과는 또 다른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영국에선 단독주택이 띄엄띄엄 있고 빌라 형식으로 한 집에 여러 가구가 살아도 3층을 넘기기 어려워요. 밤거리는 조용하고 어두우며 썰렁한 느낌마저 감돌죠. 하지만 한국의 아파트 단지 내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요함이 감도는 은은한 불빛들은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어디서 시원한 바람이 느껴졌어요. 놀라서 바람이 따라오는 곳을 쳐다봤더니 천장에서 찬바람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에어컨을 천장에 달았다니 사위 사업이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영국에서는 전기세가 비싼 에어컨을 가진 가정이 드물어요. 있어도 틀지 않죠. 하지만 사위의 집에는 에어컨도 있었고 그 비싸다는 천장형 에어컨을 달고 아무런 걱정 없이 틀었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창밖을 구경하는데 성공한 사업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높은 건물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 음식도 없어 당황했는데 갑자기 띵동하는 현관 벨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둘 포장된 음식이 도착하기 시작했죠. 익숙한 듯 모니카는 음식을 뜯어 그릇에 옮기고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음식들이 종류별로 식탁 위에 차려지니 파티 음식처럼 근사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이래선 누군가 집에 사람을 초대하면 미리 음식을 사와야 해요. 아니면 집에 있는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죠.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다 완성된 음식을 집까지 배달해 주다니 편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모니카가 자랑스러워졌답니다. 모니카는 요리를 하기 싫은 저녁이면 이렇게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말했어요. 다양한 메뉴는 휴대폰으로 쉽게 고르고 결제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요. 생각해보니 모니카가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전화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영국은 아직까지 예약이나 주문 같은 경우엔 전화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배달 자체도 흔하지 않죠. 그에 반해 한국은 휴대폰으로 주문하고
결제까지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니카를 만나러 갔을 때 놀랐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음날 한국을 관광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했는데 아파트 지하에 주차장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이죠. 아파트 단지 위는 차량이 다니지 않아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에 쇼핑몰 주차장처럼 상당히 큰 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한국의 아파트 시스템에 놀라고 말았어요. 아무리 봐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볼 수 없었거든요. 그제서야 사실대로 털어놓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딸을 불쌍하다고 생각했다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사이가 참 고마웠어요. 영국에서도 사실 제가 못 사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꽤 많은 걸 누리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고 그게 아니었다는 걸 절실히 알았기 때문이죠. 모니카가 영국 남자를 만나 결혼했다면 저처럼 영국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우물 안개구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호텔 같은 시스템에서 지낼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한국에서 살자고 말했던 사위의 진심을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론 영국에 저희를 보러 올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모니카와 사위가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한국으로 오겠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답니다. 비행기표는 보내줄 거지라고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딸이 살고 있는 한국집 때문에 신세계를 경험했던 영국 여성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영국이 생각하는 아파트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개인주의 지수가 높은 유럽의 경우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 기술의 차이로 인해 아파트의 수명이 짧은 것도 한몫한다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 타인과의 관계에 포용적이고 좁은 면적을 보유한 우리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거주 공간으로서의 아파트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에 나온 영국 여성도 영국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한국의 아파트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모든 오해를 풀고 딸이 살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 앞으로는 아무런 걱정 없이 딸의 한국 생활을 응원해주는 좋은 친정엄마로 남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 서울 인근의 지하철역 믿지 못할 습격의 금세. 주저앉는 외국인 다시 한번 다가오는 날렵한 동작에. 외국인은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도무지 뜻대로 되는 게 없는데요. 이내 수상한 기척이 바닥에 외국인을 질질 끌고 어둠 깊숙이 사라집니다. 외국인의 동료들은 일제히 뒤따라 추격하는데요. 대체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니셔티브라는 대학교 여성 축구단체의 리더인 패트리샤 레이온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아르헨티나 내에서 열리는 지역 대회에서 꿈만 같은 활약을 펼쳤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무대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다소 자신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경기를 진행하면서 게임 플레이 방식이나 전략을 바꿔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똑바로 서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여성 축구 토너먼트를 알게 되었답니다. 작년에 벌어졌던 한국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저를 두고 제 동료 중 한 명은 뭐 그리 감탄을 하고 자빠져 있느냐고 물으면서 한국은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렸는데요. 그 동료는 어렸을 적부터 의사가 될 제목이라는 부모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고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취미 중 하나였기에 세계 물정과 경제에 대해 저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이렇게 현란한 축구를 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과 문화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인 주제에 어째서 의료 강국인 한국을 아무것도 모르느냐고 반문했고 제 동료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는데요. 저는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리지 말라고 얘기하며 동료를 밖으로 내보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국에서 열리는 토너먼트에 참가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동료에게 체험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리더로서 가질 수 있었답니다.
국제적인 경험도 쌓고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갖출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제 동료는 아무래도 저처럼 리더가 아니라 보니 발전적인 생각보다는 그저 근시안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 열중하며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질투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제 동료는 의료 강국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는지 의료 기술 빼고는 보잘것없는 후진국 한국으로 우리가 정말 가야 하느냐고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축구는 물론이고 의료까지 훌륭한 선진국을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아직 한 번도 해외로 이동한 적 없는 저희 단체가 다양한 문화를 학습하고 축구에 대해 실력도 쌓는 계기를 갖자면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자 고 단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 보충할 수 있는 기회까지 사라진다고 덧붙였죠.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공항편에 탑승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동료가 또다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국가잖아. 당연히 불안정한 치안을 가지고 있을 거고 도둑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확실히 동료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이 깨진 유리창 법칙처럼 전쟁 중인 국가이니만큼 모든 범죄가 밀집되어 있을 것 같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알아본 결과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살기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고 세계 최고로 훌륭한 국가였습니다. 확실히 아시아 국가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가 그 정도로 치안이 훌륭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조작된 사실 같았지만 이미 비행기표를 예약했기에 저희는 고민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에서는 꽤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어디를 둘러봐도 경호원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값비싼 물건이 많은 공항에서 경호원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으로서는 이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고로 치안이 좋은 도시를 갖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가족과 함께 수많은 국가를 다녀왔지만 이처럼 뛰어난 치안과 인프라를 자랑하는 국가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실 저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데 바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게 공항에서 운영하는 최신식 전기버스 덕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르헨티나 공항에서 내렸다면 저희는 위험한 활주로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걸어가다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정부의 악취미를 느껴야 했을 텐데 역시나 한국은 선진국이었는지 저희의 목숨을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어째서 위험천만한 활주로를 직접 목숨까지 걸어가며 통과해야 하느냐고 컴플레인을 걸었지만 아르헨티나의 정부 예산을 너네가 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모든 컴플레인을 하나같이 개차반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내리자마자 안전한 전기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한국의 시스템에 저희는 너무 좋아서 까무러치려 했던 것이었죠. 게다가 석유 연료로 굴러가는 버스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로 굴러가는 버스였기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소음이 들리지 않아서인지 다들 온화한 표정을 지었고 호들갑 떠는 한국인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니 아르헨티나 국민으로서 조금 부끄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가가 전쟁 중이라니 확실히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었고 처음에 한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하던 제 동료는 생각보다 썩 훌륭하다면서 조금은 한국을 인정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나저나 저희는 밤중에 도착했기에 만약에 한국이 가난한 국가라면 모든 짐이 털리기 일보 직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저희는 모두 여자였기에 역시나 그런 불상사를 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거였지만 한국의 모든 곳에서는 가로등이 밝혀져 있어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검색이 아닌 비행기 위에서부터 알아보았기에 인천공항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골목을 떠올리며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대신에 저희는 아르헨티나의 골목을 떠올렸죠. 아르헨티나의 정부는 돈이 별로 없다면서 길목이 너무 깜깜하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 들은 척 두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가로등이 아예 없진 않지만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사이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냥 없는 것이 더 나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의 불빛 덕분에 마치 보이지 않는 범죄 조직이 실제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축구 토너먼트가 열리는 서울로 향하기 위해 어떻게 가야 할지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지하철과 인천공항이 붙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접하게 되면서 저희는 바깥을 나가지 않고도 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첨단 시스템이 집약되어 있는 공항이 이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러한 국가가 후진국이라는 생각은 대체 누가 최초로 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지하철까지 이동하면서 저의 주변으로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한국인을 보며 소매치기가 판을 치는 아르헨티나를 떠올렸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갖은 수를 쓰며 돌아다녀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래도 되지 않아서 동료들과 함께 여유롭게 잡담을 나누며 주변에 있는 한국이 가진 신박한 볼거리를 만끽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토너먼트가 열리는 서울의 인근역에 도착했고 지하철역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우글우글대고 있었고 모두들 편안한 분위기로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보았고 아무래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긴 해도 밤중이다 보니 무서운 습격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너무 두려우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동료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펴봤는데 자세히 보니 바닥으로 떨어진 붉은 자국이나 이런 게 없어서 강도질을 당한 것은 아니겠거니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저 멀리 있던 한국인 남성이 뛰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동료는 저 한국인에게 1차적으로 공격을 당한 것 같았기에 저희는 가방에서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무기를 찾으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끊임없이 굴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작동한다는 주마등까지 사용하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국인 남성은 제 동료를 부축해주고 있었고 응급처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얼떨떨해야 하며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요. 갑자기 한국인 남성은 지하철 밑으로 저희 동료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하 깊숙이 자리한 범죄 조직의 수장에게 데려가는 한국인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힘이 너무나 굉장하여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희는 동료를 내버리고 싶었지만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기에 한국인 남성을 졸졸 따라갔는데요. 도착한 장소는 지하철 속에 있는 웬 병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지하철 속에 병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지라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 동료를 발에다 준 한국인 남성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최신식의 병원에서 제 동료는 순식간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는 한사코 치료를 거부했었는데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지하철의 병원은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 아이스크림을 한 번 참으면 매워지는 정도의 금액을 청구받은 동료의 표정은 매우 건강해 보였답니다. 동료는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절뚝이며 걸어 나왔고 이곳이 과연 선진국이 맞긴 하구나 하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저희는 한국의 뛰어난 배려심에 감동받은 채 이 근방에서 토너먼트가 열리는 것이 분명했기에 주변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저희는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는데요. 호텔 속의 식당은 과연 선진국의 식당답게 깨끗하고 넓었으며 끝도 없이 한식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약한 호텔 속 식당에서 고급 레스토랑과 다름없는 식사를 자꾸만 만끽하며 혀를 내두르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호텔의 식당은 물론이고 로비에 있는 최첨단 시스템인 키오스크라는 무인 방식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나 보다 하며 감탄했답니다. 또다시 이 근방에 온다면 호텔에서 숙박을 하진 않아도 밥은 이곳에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답니다. 확실히 아르헨티나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편리한 시스템이었기에 저희 모두는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고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의아해해야 했답니다. 저희들은 이곳이 정말로 전쟁 중인 국가인지 수시로 질의응답했고
한국의 문화를 홀로 누리려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국민이 퍼뜨린 거짓말이 아니냐고 하염없이 토론했습니다. 잠시 뒤에 토너먼트가 열리는 축구장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한국의 축구 매니저인 정수 씨는 저희를 마중 나와 친절하게 안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장 안에는 따뜻한 열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경기 중에 동상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던지라 저희는 모두 큰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자꾸만 주위에서 열기가 느껴지고 있으니 수상쩍은 마음에 물어보니 경기장 내에 대형 히터가 틀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진국인 한국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고 10점 만점인 평점을 줄 수 있다면 15점을 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축구장 옆으로 보이는 병원 덕분에 아무리 치열하게 경기를 해도 발생하는 부상은 금세 회복될 거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얼마 안 가 저희는 토너먼트에 참가했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온 저희는 축구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처럼 당연하게도 1등 할 줄 알았지만 한국의 대학교에서 찾아온 수많은 단체에 의해 저희는 비 오는 날에 먼지 맞듯이 경기에서 패배했고 가만히 앉아서 한국인 선수들이 대체 어떤 비결을 갖고 움직이고 있기에 저희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줄 수 있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움직임에는 대단히 최적화된 패턴이 있는 것 같았고 이것을 잘 분석한다면 결국에 우리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한국인 못지않게 제대로 축구공을 다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희가 패배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했는데요.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동상이나 부상 등 아무런 걱정 없이 축구공을 찰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한 메리트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3일 동안 이루어지는 토너먼트에서 곧바로 탈락해버렸기에 더욱더 여유로운 태도로 한국인 선수들의 비밀을 관찰할 수 있었답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아무래도 한국인이 신고 있는 신발의 비결이 있을 거라면서 주변에서 비슷한 신발을 하나 구매하여 아르헨티나에 가져가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중고 거래가 발달되어 있으니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을 어서 깔자고 얘기했고 저희는 한국 선수가 신고 있는 신발과 비슷한 것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신원불명의 사람과 약속을 잡는 행위를 꺼려하는 아르헨티나의 분위기를 떠올리며 진짜로 이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자꾸만 치밀었고 하지만 이미 약속을 잡았던지라 저희는 어김없이 나가야 했는데요. 그렇게 만난 한국 사람은 해맑게 웃으며 저희를 바라보았기에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잠시 뒤에 한국 사람이 건네주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저희는 당황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르헨티나 국민으로서 까만 봉지는 대부분 폭탄물이나 수류탄이 들어있다고 먼저 의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얼추 만져보는 순간에 이것은 분명 신발이었고 한국인이 가진 해맑은 미소를 겹쳐보니 걱정했던 것이 미안해질 정도로 저희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축구 경기장 주변에서 경찰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마음껏 열정을 태우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만큼 살기 좋은 지상낙원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던 와중에 저희는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지고야 말았는데요. 순간 팡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렸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전쟁이 발생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 당장 인천공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회한에 잠겨 곧바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어떤 한국인도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는 침착한 분위기를 보면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나? 안을 살펴보니 토너먼트의 우승을 축하한다면서 누군가 폭죽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웃음을 터뜨리며 한숨을 내쉬었고 여권을 찢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놀라운 면모에 일제히 감탄하면서 계속해서 길거리를 걸었고 어느덧 밤 8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는 호텔을 또 예약해야 했는데 일찍 예약하지 않았던 것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더 좋은 호텔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었고 언제 어디서든 와이파이가 배치되어 있는 놀라운 시스템 덕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렇게 길거리마다 언제든지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감히 믿을 수 없는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인프라였던 것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버스 정류장마다 무조건 자리한 와이파이 덕에 언제든지 여유롭게 길거리를 거닐 수 있도록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한국은 시민의식뿐 아니라 인프라까지 세계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훌륭한 축구 기술은 물론이고 튼튼한 축구화까지 한국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누구보다도 존중받아야 하는 선진국이 분명했고, 우리 모두는 모두 한국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동료가 꽤 많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한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르헨티나가 모방해야 마땅한 선진국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국가라는 생각을 일제히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아름다운 공원 스마트폰. 충전 부스를 멀찍이 바라보던 외국인이 갑작스레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성난 얼굴에 한국 군인이 서 있었고 금방이라도 총기를 자신의 얼굴에 들이밀 것만 같은 표정에 외국인은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릅니다. 이윽고 외국인이 쓰러진 자리의 주변에는 한국 군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슬란드의 자랑스러운 해병대 바바리안 헤럴드입니다. 저는 꽤나 명망 있는 해병대에 속해 있으며 대통령이 주관하는 퍼레이드 등에서도 대표로 참가하며 수많은 명예를 누려오다가 마침내 아이슬란드 정부로부터 한국의 뛰어난 해병대가 가진 최신식 기술과 시스템을 배워 오라는 막중한 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예로운 아이슬란드 군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너무도 꺼림칙했지만 정부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리 봐도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낙후되고 안 좋을 게 분명했지만 무언가를 배우라고 했으니 일단 가기는 할 텐데 정말로 가는 것이 맞는지 계속해서 의구심이 들었답니다. 별로 기대되지 않는 마음과 더불어 저는 얼마 안 가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그러다가 인천공항이라는 거대한 글자가 쓰여 있는 건물을 보며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답니다. 제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동료는 아무래도 잘못 착륙했다고 말하는 바람에 저희는 한국인 기장에게 물어보아야 했답니다. 그러자 기장은 한국에 제대로 도착했다고 얘기해 주셨고 저희는 이 정도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진정 한국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얼떨결에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웬 한국인 2명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다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럼 그렇지. 라는 생각과 함께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떠올리며 그들 옆을 지나가는데 억양과 악센트가 중국 영화에서 보던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난 키와 체구를 가진 공항에 한국 직원들이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인 직원들은 곧장 중국인 2명을 제압하더니 어디론가 소리소문 없이 끌고 갔습니다. 저는 아이슬란드의 공항을 떠올렸고 그곳의 직원들은 자국민이 싸우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기에 키와 체구도 훌륭하기. 거대한 한국의 직원들을 비추어 보며 어째서 한국에서는 문제를 전담하는 팀이 있을 뿐 아니라 월등한 피지컬까지 구축할 수 있는지 저희로서는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기술적으로도 무언가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고 지난날에 생각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을 잠시 지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휘황찬란한 인천공항을 거닐면서 떡진 머리와 냄새를 풍기는 아이슬란드의 공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떠올렸고 우리의 모습 역시 행실이 굉장히 이상한 불황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수시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며 거울로 모습을 체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끝마친 입국 심사에서 맞닥뜨린 한국인 직원의 영어는 너무나 유창했고 자연스러웠기에 저희는 한국인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시나 자국민이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믿기 어려운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고 한국의 공항 전체가 풍기고 있는 최신형 시스템은 저희가 가야 하는 발길을 계속해서 지체시켰는데 가장 심하게 움직임을 제지했던 것은 공항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었습니다.
그 기계 덕분에 사람들은 스마트 체크인이라는 것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통과를 했는데 저희는 수기로 작동되는 방식인 아이슬란드의 공항을 떠올리며 어째서 이런 기술력을 우리나라에는 도입하지 않는지 생각하며 의아해하였습니다. 펜으로 모든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로 한국을 존경하면서 이곳의 기술력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게 했고 어서 한국으로 이민을 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동해야 하는 시기가 되자 저희는 늦었다는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고 버스를 타게 되었는데요. 버스 안의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평온하게 앉아 있었기에 저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해야 했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아이슬란드였다면 대부분 호들갑을 떨며 범죄자가 있는지 둘러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당연한 모습이 한국의 버스에서는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저희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출발하지 않자 저희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어째서 출발하지 않는지 물어보았는데 한국인 버스 기사분은 저희에게 무어라 다그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유럽에서 만연한 인종차별이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버스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한국인분이 갑자기 다가오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갖다 대주었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내리면서 계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타기 직전에 결제를 먼저 하는 한국의 버스의 방식에 통감하며 저희들의 무지함에 대해 반성해야 했고 한국인분에게 정말로 고맙다며 연신 인사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버스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쾌적한 모습을 보며 한국인의 생활 수준과 시민의식은 정말로 선진국의 표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한국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던 과거의 저희들을 부끄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버스였다면 아무리 둘러봐도 길거리의 노숙자나 쓰레기밖에 보이지 않기에 무조건 휴대폰을 보기 위해 눈을 내리깔아야 했는데 한국의 서울은 너무도 깨끗했고 빌딩은 무지 높아서 쳐다보고 싶은 마음을 계속 들게 하여 목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 있는 부대 시설에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으러 온 군인을 위해 수면실과 호텔이 마련되어 있었고 휴전하고 있는 국가라는 생각이 무색하게 특출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감동받았고 위기의 휴전 상황에서도 이처럼 화려한 시설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한국인의 따뜻한 배려심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부대 내에 있는 한국의 상수도 시스템은 아이슬란드의 여느 호텔. 비교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보통 석회가루나 불순물이 수돗물에 섞여 있는 것이 기본인데 그래서 항상 석회물로 샤워해서 깔끔하지 못한 기분으로 수건으로 물기를 정리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저만 기분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는지 제 동료 역시 한바구음을 저에게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석회물이 아닌 수돗물이 나오는 한국에서 매일매일 지낸다면 그보다 나은 삶은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슬란드를 사랑하는 군인의 자긍심과 자부심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매일마다 이루어지는 특정 훈련이 끝나고 한국의 공원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이루어 말할 수도 없이 좋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물이란 물은 모두 깨끗한 것인지 공원의 어린이들은 해맑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만약에 결혼을 하여 아들을 갖게 된다면 반드시 한국에서 양육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공항 곳곳에는 음료수를 마음대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고가의 자판기는 물론이고 환전 역할이 내장된 ATM 기계가 24시간 어디에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동되는 스마트폰 충전 부스를 보면서 자국민을 사랑하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금 감탄했는데요. 그때 갑자기 제 동료가 너무 감탄한 나머지 고꾸라지면서 발목을 삐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있던 한국인 동료는 갑자기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제 동료를 들쳐 메고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와중에 제 동료는 자꾸만 아픈지 소리를 질렀고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한국인 군인 동료가 이동하는 뒷모습을 두 손 놓고 바라봐야 했습니다. 한국인 군인 동료는 공원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치료해주는 의료센터로 향하고 있었기에 저는 매우 당황해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적한 공원임에도 의료시설을 제공하니 우리가 다름 아닌 선진국에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그 내부에 들어가니 정말 의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10분도 안 되어 제 동료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구된 비용을 보고 저는 크게 좌절해야 했는데요. 아이슬란드에서는 사소한 시술을 받더라도 대략 10만 원 이상은 깨져야 했는데 놀랍게도 3만 원도 안 되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뛰어난 치료를 제 동료가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슬란드인으로서 자국민에게 심각한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한국을 향한 존경의 눈빛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래 체류하면 체류할수록 좋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생각에 등을 떠밀어준 것은 한국의 공원에서 자신의 가방이나 휴대폰이 도난당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벤치에 놔두고 화장실에 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전에 대한 확신이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았기에 저희는 어째서 이럴 수 있는지 도저히 입을 다물 수 없었고 게다가 어떤 한국인 여성은 30분이 넘도록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그녀의 가방은 계속해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저희는 한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훈련을 하기 위해 저희는 기차에 탑승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기차에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는 물론이고 노트북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스마트 책상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차의 속력이 너무나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것이 거의 없었기에 노트북을 향한 집중을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기차의 놀라운 배려심에 저희는 다시 한번 한국을 향한 사랑을 확대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기차를 떠올리며 굉장히 느리면서도 덜컹거리는 게 심해 무엇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이동하는 것도 힘들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편안했던 아이슬란드의 기차가 몹시도 불편해지면서 이동할 일이 있으면 한국에서 이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제 동료는 한국인 군인 동료에게 대체 한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기 시작했고 군대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다면서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주겠다며 자신도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니 미안하다고 말해주어 저희는 그렇게 말해줘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동료는 만약에 한국으로 오게 된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저희는 한국인의 뛰어난 배려심에 굉장히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저희가 이동한 훈련장에서 또 다른 한국인 해병대원들을 저희는 만났고 어쩌다 보니 아이슬란드 군인과 한국인 군인이 맞붙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희는 한국 군인이 가진 압도적인 체력에 의해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차이로 패배하였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이 가진 훌륭한 훈련으로 성장한 괴물들을 맞닥뜨리고 나니 저희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고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가짐을 심어준 한국 군인들을 보며 더욱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큰 돈을 내고도 배울 수 없는 명강의를 한국을 통해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결국에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군인으로서 저희는 알고 있었고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이슬란드에서 언제 한국으로 넘어가야 할지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그렇게 안전한 국가는 생전 처음 봤고 언젠가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할 텐데 그처럼 편안한 국가에서 오래오래 살아야 가족들에게도 좋을 거라는 생각에 한국으로 가는 방편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